이게 LA구나. 이게 LA예요, 이게. 공기가 다르죠? 진짜 신기하죠? 햄들이 막 돌아가. 안녕? 어머, 너무 귀엽다.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픈 소셜을 열게 했는데 또 오픈했다고요? 이거를 왜? 전문가 수준의 아주 나 날카로우신 분. 나 깜짝 놀랐어요. 방문 연구원으로 진짜 연구원 갑니다.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어떤 기술인 것 그거는 100% 제가 확신합니다. 취미는 여행!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한국에서 봅시다. 뭐야, 이거 상자도 있네? 뭐야 이거? 이거 명품인데? 이거. 뭔데? 제 예상으로는 이제 다음 과학자분에 대한 힌트. 스위스에도 이렇게 했었나요? 많았습니다. 훨씬 많았습니다. 짜잔! 미국에서 만날 두 번째 과학자에 대한 단서입니다. 단서? 네. 우와. 망치 내가 좋아하는. 망원경이네? 와. 잘 보여요? 안 보여. 그거 앞에 막혀 있어요. 오. 이거 캐년 아니에요? 이거 그랜드 캐년인데 그랜드 캐년이에요? 그랜드 캐년이지 이거? 근데 아닐 수도 있는 게 비슷한 캐년 5,000개 있을 수도 있어요, 미국에. 근데 많아요. 막 브레이스 캐년도 있고 엄청 좀 비싸게 생긴. 그래? 그랜드 캐년도 있고 레드락 캐년도 있고 캐년에 되게 많네. 캐년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 어딘지 좀 검색 좀 해보자. 이럴 때 예.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있어봐봐. 내가 해볼게. 나도 AI 있어. 아 야야야. 자 오랜만이야. 자 이거 지금 사진 보이지? 여기 협곡이 어디인 것 같아? 이 협곡은 딱 봐도 미국 쪽 그랜드 캐년 지역처럼 보이는데 오. 이런 붉은 암석층이랑 협곡 구조가 그랜드 캐년 느낌이 많이 나거든. 그랜드 캐년이 맞는 것 같은데? 정확히 어디니 그랜드 캐년이. 자, 좋아. 그랜드 캐년의 어느 지역인지 알겠어? 아마 웨스트림이나 그런 유명한 전망 포인트 중 하나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오. 그러면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자, 좋아. 어떤 과학자가 있는지. 여기 이제 망치랑 망원경이 있어. 어떤 과학자를 만나러 갈지 이 단서로 추측해줘봐. 그랜드 캐년 사진에 망치랑 망원경이라면 아마 지질학자나 고생물학자 같은 과학자를 만나러 가는 힌트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지질학자. 또는 고생물학자, 화석 캐는 사람들. 그러네. 둘 중 하나겠다. 그러네. 맞네. 맞는 것 같아. 근데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이 LA 아니에요? 잠깐만, 어디든 저 최소 5시간, 6시간 걸리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일단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차를 탄 이상 지금 못 내려요. 지금 네. 고속도로예요. 하이웨이에 들어섰습니다. 막히는 하이웨이에 들어섰기 네. 때문에 하이웨이부터 일단 불안한데. 저희 그러면은 좀 쉬고. 내일 뵙겠습니다. 취미는 과학 여행. 저희 지금 눕자마자 바로 나와가지고 앞쪽을 보시면 이제 그랜드 캐년이 와. 우와. 오 마이 갓. 와. 우와. 여기 공원 같다. 우와, 저거야? 야 와, 야. 저거밖에 말이 안 나와. 원래 비가 오네? 비가 온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잠깐만, 또 비가 오는데요? 그랜드 캐년이 원래 이렇게 비가 오는 곳인가? 가끔 오지. 가끔 오고요. 근데 그 몇 번 안 오는 날이 오늘이다. 근데 그 럭키인가 언럭키인가? 럭키죠. 스페셜한. 스페셜한 경험이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경험이거든요.
자, 어우야, 춥다, 추워. 우와, 와. 엄청 썰렁한데요? 잠깐만, 여기에요? 여기 뭐 하는데요? 여기. 여기 뭐 하는데요? 캐년. 여기가 캐년, 아무것도 여기 안 보이는 캐년이라고요? 캐년이 어딨어? 근데. 여기서부터 걸어가요? 여기서부터 일단 가보자. 내가 알던 방향은 아닌데? 혹시 진짜 설마? 저 뭐야? 지금 헬기가 보이거든요. 우와, 이거야, 이거? 잠깐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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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분이세요? 예, 한국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잠깐만요. 설마 우리가 만나는 과학자분 맞아요? 네, 맞습니다. 아, 진짜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만났다. 잠시만요. 잠깐, 우리가 정확하게 그러면은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대학교에서 퇴적작용과 화산활동을 연구하고 있는 지질학자 김기호범입니다. 나는 고생물학자 하실 거라고 계속 내심 기대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지질학자. 너무 멋있네요. 와, 내가 지질학자분을 만나다니. 네. 고생물학도 지질학의 한 장르입니다. 포함이 되는 거구나. 잠깐만, 그나저나 교수님. 지금 햇빛도 안 비치는데 선글라스를 계속 끼고 계시는 이유가. 예. 갑자기 순둥해지셨어. 카리스마가 달라지네요. 아니, 너무 갑자기 순둥해져서 깜짝 놀랐네. 그러니까요. 너무 순둥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강렬해 보이려고 준비했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그러면은 부산에도 사실은 지질 스팟이 되게 많잖아요. 가까운 일본도 있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먼 곳으로 저희를 부르신 거죠? 저희 지질학자들에게는 마치 지질학의 교과서 같은 이런 곳이거든요. 와. 제가 얼마 전에 그 취미는 과학에 출연해서 어떤 지질학 관련된 이론 수업을 한번 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지질학의 꽃은 사실상 야외 지질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현장 학습. 아니, 그러면 잠깐만 있어보자. 근데 왜 저희 여기서 만나나요? 그랜드 캐년 저 뒤쪽인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그 야외 지질학 수업을 준비했거든요. 감사합니다. 같이 헬기를 타고, 네? 저희 헬기 타요? 예, 헬기 탄다고요? 헬기를 타야죠. 진짜요? 하늘에서 한번 그랜드 캐년을 쫙 둘러보시고 네. 아래쪽에 이제 협곡으로 들어갈 겁니다. 진짜로요? 저는 여기를 그렇게 많이 와봤는데 내려가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우와! 예, 쉽게 내려가기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와. 진짜요? 예, 오늘 한번 가보시죠. 와, 좋습니다. 그럼 가시죠. 예. 와, 너무 재밌겠다. 와, 이거야, 이거? 진짜 타는 거예요? 이야, 정말요? 이야. 여기. 오케이. 오케이. 이야. 야, 헬기를. 헬기를 타고 그랜드 캐니언을 간다고? 와. 나 떨려. 나 헬기 처음 타봐. 저도 처음 타시죠? 아니요, 저는 좀 많이 탔습니다. 역시. 타는 게 역시. 맞아요. 우와, 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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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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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와, 백 멋있다. 우와. 오, 미쳤다, 미쳤다. 우와. 이야. 우와. 우와. 와, 내가 그랜드 캐년을 다 와보네. 와. 여기 강 보인다, 강. 와, 진짜 감동이다. 나 살면서 이런, 처음 보여. 이 정도는 처음인 것 같은데. 눈물 난다니까요. 아이고. 아, 근데 이 날씨도 뭔가 되게, 네, 좋죠. 되게 운치 있다. 네. 여기 내리는 거야? 오. 오. 와. 오. 우와. 우와. 우와, 야. 땡큐. 와, 우와, 내리니까 더 우와, 멋있다. 미쳤어. 우와, 이거 언제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우와. 우와. 와, 진짜 우와. 멋있다. 야, 세상에, 세상에. 이 헬기가 너무 멋있어요. 이 헬기가 너무 멋있어. 야, 헬기를 찍을 게 아니야, 지금. 아니야. 지금 뭐 난 하는 헬기랑 거야? 셀카 하나 찍어야겠어. 짱이다. 원진님 나도 한 번만 찍어줘. 아니, 같이 들어와 보셔. 자, 같이 헬기랑 하나 여기서 찍읍시다. 찍어야 되네. 일로 와 보셔. 일로 와 보셔. 지금 그거 찍을 때가 아니야. 그거 찍을 때가 아니야. 같이. 헬기랑 찍어야 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와, 이거. 와. 야. 와, 세상에. 여러분 촬영해야 돼요. 아, 죄송합니다. 아, 예, 예. 깜짝이야. 조심. 아, 죄송합니다. 너무 풍경이 멋있어서. 깜짝 놀랐네. 이곳이 지금 바닥까지 내려온 거예요, 저희가? 네, 캐년에? 여기가 와. 그 유명한 그랜드 캐년의 지금 가장 밑바닥입니다. 와, 이제 이게 지금 그랜드 캐년이라는 거 자체가 와, 짱이다. 나 너무 지금 멋있어요. 약간 내가 현실감이 안 들어. 그 웅장함이 진짜 압도를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나 지금 약간 영화 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기분이 들어가지고. 저도 사실 처음입니다. 잠시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도 사실 처음입니다. 잠시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분명히 네. 지질학계 무슨 교과서다까지 그래서 저는 지금 교과서 안 그럼 보고 지금. 교과서를 지금 안 보고 지금 교과서를 예. 저는 이제 위에서만 봤는데 사실은 우리가 공부하려면 교과서를 1페이지부터 봐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지금까지 네. 이렇게 좀 약간 거꾸로 책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저가 스위스에서 WMO 국장님도 만나고 했잖아요. 네. 빙하도 다 처음이시고. 저 사실은 알레치 빙하도 그렇고 롱 빙하도 처음 봤어요. 스위스가 동물복지 선진국이잖아요. 꼭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 처음 오시는 곳이에요? 네, 처음입니다. 근데 뭐 익숙해요. 처음 오신 분들 많아요. 맞아. 교수님들이 취미는 과학 여행 네. 덕분에 다들 교과서 다시 펼쳐보시고 지금 그러고 계세요, 지금 다들. 다 같이 공부하는 느낌이네요. 좋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저는 사실 그랜드 캐년이 처음이잖아요. 네. 처음부터 지금 밑바닥을 지금 보는 거예요. 교과서 1페이지. 저는 이제 이곳을 그 지구의 역사 기록 보관소라고 말을 하고 싶거든요. 네. 지금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곳이 약 20억 년에서 7억 년까지 아, 그래요? 그래요? 그 예. 정도. 초기 원시지구 때는 바다였던 곳이에요. 오, 아, 그래요? 네, 이거 뭐 파면 나오겠는데요? 바다였던 곳이고요. 안 짠데요? 봤는데 전혀 짠맛이 전혀 없는데? 보통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제 쌓여 있는 암석들이 아주 얕은 바다, 수심 미터 정도 되는 그런 바다에서 쌓인 퇴적층들이고 와. 이 양 옆으로 보이는 이 줄무늬 가득한 이 퇴적층들은 네. 지금 고생대라는 시기에 쌓였던 층이에요. 이게 고생대 때예요, 이게? 예, 5억 4천만 년에서 2억 5천만 년 전까지 야. 약 1.6km에 해당하는 두꺼운 퇴적층이 지금은 거대한 고지대가 돼 있잖아요. 네네네. 얕은 바다였는데 예. 그렇다는 거는 여기가 과거에는 차츰 가라앉는 곳이었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들어올려지기 시작했다. 아, 가라앉다가 올라오게 됐다. 그죠? 얕은 바다인데 1.6km의 층이 쌓일 수가 없겠죠. 그렇죠. 가라앉고 쌓이고 또 쌓이고. 가라앉고 그 위에 쌓이고. 쌓이고, 계속 쌓이고. 그죠?
얼마의 정도의 시간에 그게 만들어지는 거지 대충? 억 단위 아닐까요? 억 단위죠. 여기가 20억 년 전에는 그냥 대륙 한가운데였어요. 근데 우리가 밟고 있는 지금 이 층들이 네. 대륙이 찢어지는 곳에 있었어요. 맞죠. 다른 데 붙어 있었죠. 예, 그러다가 대륙이 완전히 떨어져서 그 사이에 바다가 만들어졌어요. 대서양처럼. 지금은 이게 융기돼서 지금 이렇게 고지대를 이루고 있는데 이제 최근 논문들을 보면은 그래도 여기가 한 8천만 년쯤 전부터 들어올려지기 시작했다. 아니 그냥 8천만 년 전부터 지금 거의 한 1.6km가 들어올려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들어올려지는 걸 비율로 따지니까 1000년에 3cm에서 1000년에 3cm요? 예, 아 올라오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도요? 지금도 올라오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은 아닌데 네. 올라오다가 섰다가 올라오다 섰다가 그래서 그걸 평균적으로 1000년에 3cm씩 올라왔다.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얘네들은 어디서 떨어진 겨? 그걸 알 수가 없죠. 이렇게 굴러다니는 돌을 전석이라고 하는데요. 전석. 어딘가에서 떨어졌겠죠, 그죠? 네. 여기서 한 50m 올라가면은 캠브리아기 층이고요. 거기서 한 200m 더 올라가면은 무슨 대봉기층이고요. 그런 식으로 달라지는 거죠. 네. 마침 여기 괜찮은 돌이 보이죠? 근데 사실 이제 지질학자들이 이것의 정확한 나이를 알고 싶잖아요. 네. 그 정확한 나이를 아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화학적 분석, 탄소 동위원소, 동위원소 분석법. 알았다. 같이 있는 화석. 맞습니다. 제가 지구과학을 좋아했어요. 이 교과서에 나오는 맞아요. 문제예요. 제가 아까 고생물학이 지질학의 한 장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렇구나. 아주 중요한 메인 장르입니다. 네. 사실 지질 시대들의 이름들 있잖아요. 네. 주라기, 백악기, 네. 고생대, 원생대 그걸 다 나눈 게 기존에 있던 특정 종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그 아래층에서 보이지 않던 종들이 갑자기 나타나거나 그런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시대의 경계를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화석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어떤 특정 종, 만약에 삼엽충이 나와, 여기서 아니면은 무슨 공룡의 뼈가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중생대 언제쯤에 살았던 공룡이다. 이렇게 특정할 수 그게 있겠죠. 제일 확실한 거네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걸 가지고 이 나이를 측정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야 우리나라에는 근데 이런 지형 보신 적 있으세요? 이 비슷한? 이런 데 없지 않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는 그 한강 같은 거 보면 네. 한강 주변이 다 평지잖아요. 네. 왜 여기만 이렇게 깊게 파인 곳에 강이 흐르는지. 강은 항상 일정한 고도를 흐르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네. 그걸 침식 기준면, 좀 어려운 말로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네. 근데 이제 강은 항상 일정한 고도를 흐르려고 하는데 주변에 땅이 융기를 하면 강은 계속 그 주변 땅을 파면서 아래로 내려가는. 그렇구나. 너무 재밌다.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퀴즈. 여기서 이제 굉장히 큰 시간차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떤 경계가 있어요. 시간차를요? 시간차요? 네. 저 위쪽까지는 다 이제 고생대 층인데요. 네. 지금 이제 강물이 흘러가는 곳, 예, 이제 여기는 이제 얼마 쌓인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네네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만져보면은 이렇게 그냥 푹 부서질 거. 부서질 딱 봐도 겁니다. 좀 연약해 보여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홀로세라고 하는. 그러니까 홀로세요? 홀로세. 지금 우리 인간이 인류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쌓인 층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강물이 계속 흘러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결이 이렇게 저것도 퇴적인가요? 적어도 퇴적된 거죠. 불과 몇천 년, 뭐 1, 2만 년밖에 안 됐을 거예요. 불과 1, 2만 년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를 봤을 때 막 수억 년, 수십억 년짜리를 그거에 비해서. 보는데 밑에는 또 1, 2천 년짜리가 있으니까 굉장히 우리가 시간이라는 거에 대해서 막 혼란을 겪게 되죠. 진짜 와. 여기서는 이제 우리 거의 다 본 것 같으니까요. 올라가서 이제 그랜드 캐니언을 본격적으로 한번 봅시다. 올라가서 보나요? 네. 알겠습니다. 가시죠. 나 올라가서 보는 게 이제 처음이야. 나는 이거부터 처음, 이걸 맨 처음 보고 그다음 올라가서 본다니까.
우리가 이제 가볼 곳은 스카이워크라고 하는 스카이워크요? 전망대입니다. 아, 저 전망대. 우와, 멋있다. 우와. 우와. 이제 콜로라도 강으로부터 지금 1200m 상공에 위치하고 있고요. 아, 1200m. 네. 그럼 1.2km요? 네. 가시죠. 가시죠. 아, 뭐 여기로 해봤자 바로 뭐 여기 뭐 1.2km. 여기로 바로 해봤자 뭐. 1.2km. 우와 벌써 겁난다. 잠시만요. 우와 우와. 야, 언제야? 얼른 와. 아, 저기 지금 이 밖으로 못 아니, 아니야. 넘어간다고요? 언제야? 얼른 와. 괜찮아. 언제야? 얼른 와. 아니, 잠깐만요. 언제야? 이렇게 뛰지 얼른 와. 마세요. 뛰지 마세요. 뛰지 마세요. 어머. 아야, 괜찮아, 괜찮아. 우와, 괜찮아. 이렇게 어머. 옆으로. 어머. 안 봐야겠다. 언제야? 잠깐만요. 야, 오, 야. 야, 뜨거워. 야, 어머, 미쳤나봐, 이거. 잠깐만요. 오, 야. 와, 근데. 진짜 앉아. 진짜 앉아. 근데 야. 너무 멋있어요. 여기를 볼 게 아니라 뒤쪽을 봐야 돼요, 지금. 와, 미쳤다. 와, 이거 짱이다. 찍어야 될 것 같아. 와, 이거 짱이다. 와, 이거 짱이다. 와. 여기 잠깐만 볼까요? 여기요? 네. 어디? 뭐야? 우와. 우와, 이것도 뭐예요? 와. 여기 보면은 벽면에 굉장히 멋진 줄무늬들이 쫙 이렇게 네. 가로로. 예, 막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멋진 줄무늬들이 있는데 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이제 사층리라고 부르거든요. 사층리요? 예, 지질학에서. 예. 이것들이 뭐냐면 옛날에 이제 물이 흘렀던 증거들이. 물을 이렇게 흘렀던 증거요? 그러면 네, 강이 그렇죠. 흘러서 물이 이렇게 물결을 내고 물결 자국을 내고 얘네는 올라와서 그 아래 또 내고. 맞아요. 이거 아까 전에 저기 밑에서 저희가 봤었을 때요. 네네. 강의 바로 위쪽에 또 이런 거랑 비슷하게 돼 이 있었던데요. 관찰력이 맞아요. 아주 좋으신. 아, 그럼요, 네. 그럼요. 아까 거는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사층리고 사층리고요. 지금 이거는 한 2억 년쯤 전에 만들어진. 2억 년 전. 지구의 역사가 2억 년 전이나 지금이나 계속 똑같은 현상이 그러네요. 반복된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저쪽으로 넘어가셔서 네. 이곳의 상징물인 동물을 한번 동물이요? 찾아보시죠. 동물. 잠깐만, 잠깐만. 여기 동물이 있다고? 동물이 있다고요? 동물 한 마리 찾아보세요. 잠깐만, 동물이요? 여기서 보인다고요? 있어요? 힌트. 지금 있어요? 미국을 상징하는 동물이에요. 그러면 너무 쉽잖아요. 독수리잖아요. 독수리잖아요. 근데 여기 독수리 둥지가 있나? 독수리 둥지가 안 보이는데? 독수리가 여기 살아요? 이 자리로 와보세요, 여러분들. 네, 이 자리로 와보시면은 독수리가 보입니다. 잠깐만, 독수리? 독수리다. 독수리다. 날개를 쫙 펼치고 있는 독수리. 저거 말하는 거 저거요? 맞아요. 여기 이름이 그래서 이글 포인트라고 합니다. 근데 진짜 멋있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상상이 되시나요? 이게 만들어진 게요. 약간 좀 이게 퇴적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뭔가 이렇게 슬쩍 이렇게 뭐 흘러내리는 듯한. 그렇죠. 주변에 있는 퇴적층들은 다 수평인데 저 독수리 날개 부분부터 이렇게 아래로 훅 꺼져 있잖아요. 그죠? 뭔가 흘러내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네네. 저게 이제 그 지질학적 용어로 차별 침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차별 침식이요? 네, 그러니까 독수리의 머리하고 날개 부분은 석회암으로 돼 있고요. 아. 몸통하고 이제 꼬리 부분은 이제 사암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모래가 쌓여서 만들어진 사암은 이 석회암에 비해서 이런 풍화를 잘 견디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래쪽부터 침식이 되다 보니까 위쪽이 좀 내려앉은 거예요. 이렇게 주저앉아 버린 거군요. 예, 아래쪽에 깎여서 위가 이렇게 주저앉아서. 그러면서 날개가 이렇게 된 거죠.
야. 재밌다. 와,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랜드 캐년의 웅장함이 진짜 딱 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기 웨스트림에는 또 한 곳이 또 반드시 가야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다 봤으니까 네네. 그쪽으로 한번 빨리 이동해 보시죠. 빠르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빠르게 이동하겠습니다. 야, 우리 가운데 가자. 가운데 가자. 잠깐만. 빠르게 빠르게. 진짜 무서워 진짜. 와, 이제 저희 또 또 이동을. 구아노 포인트라고 하는 곳입니다. 구아노 포인트요? 예, 구아노 포인트. 와, 여긴 또 뷰가 달라요. 아까 이글 포인트는 예. 이 콜로라도강 본류가 아니라 지류에 있었거든요. 예, 그렇죠. 예, 지류에 여기는 이제 본류예요. 아, 밑에 콜로라도 강이 바로 보이겠네요. 네네. 저희 도착한 곳 같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와, 도착했다. 와. 아이고, 예, 자, 하이야 하이야 하이야. 어유. 야, 여기 또 경광이 다르네요. 우와, 여기 또 달라, 뷰가. 우와! 와우! 이야! 와! 우와, 이걸 안 보고 갔으면 어떡할 뻔했어, 진짜. 아우, 와. 야, 여기 미친, 와. 우와 멋있다. 야, 어떻게 이런 지형이 형성이 되지? 앞에 있는데도 그림 같아요. 자, 여기가 이제 구아노 포인트라는 곳이고요. 네. 뭐야, 저게? 구조물 같은 게 보이는데요? 구아노 포인트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구아노가 이제 박쥐똥입니다. 네. 박쥐똥이 이제 굉장히 인산염과 질산염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 네. 인산염과 그쵸. 질산염이 식물 생장에 아주 도움이 비료죠, 됩니다. 비료. 예, 비료. 당시에 이제 그걸 비료로 사용하려고 구아노를 캐다가 여기 이 케이블카를 통해서 반대편으로 수송을 했다고 합니다. 어. 아니, 박쥐가 똥을 싸봤자 얼마나 쓴다고 그거를 그러네요. 이렇게 케이블카를 만들 정도로 규모가 엄청났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광산 정도로 채굴을 해야 될 정도로 와. 많은 양의 똥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까 저기 이글 포인트하고 완전히 다르죠. 다르네요. 와, 막, 와, 막상 멋있다. 와보면 완전 다르네요. 여기는 또 색깔이 그렇죠. 뿔구스름하죠. 네, 예. 지금 발 아래 보시면은 암석들이 다 뿔구스름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맞아요. 예. 이게 붉은색을 띠는 이유는 이 안에 철 성분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 녹슨 거구나. 예. 보통 이렇게 붉은색의 색깔이 나타나는 암석이 있을 때, 네. 퇴적함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암석이 어떤 육상에 노출된 환경에 퇴적이 됐었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육상에 노출이 돼야 철들이 산소와 그렇죠, 산화가 만나서 되니까. 이렇게 붉은색을 띠게 되는 거죠. 아. 여기가 그래도 해발 고도가 얼마 정도 될까요? 한 1000m 이상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아, 그렇겠네요. 강이 저 밑에 흐르니까요. 그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지죠. 그러네요. 여기는 네. 완전 평지잖아요. 저 밑에 저 보면 위에도 다 위에가 다 평지예요. 평지예요. 네, 평지예요. 편편하죠, 네. 완전히. 오. 예. 이런 곳을 이제 우리가 고원이라 부릅니다. 고원. 아 이게 그 고원이. 지질학적으로, 지형학적으로 고원. 그 플래토라고 하는데 고원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 원리로 만들어지는데 데칸 고원 이런 곳은 화산이 분출해가지고 만들어진 고원. 아. 우리 개마고원도 그렇잖아요. 개마고원도 그렇습니다. 아. 개마고원도 많은 양의 용암이 흘러 넘치다 보면은 용암이 흐르면은 위가 편편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퍼져나갈 테니까. 퍼져 나가다가 네, 이제 네. 굳어버리니까. 그렇죠. 예.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이제 그런 종류가 아니라 아주 넓은 곳이 광역적으로 융기를 해가지고 들어 올려져가지고 만들어진 고원입니다. 와. 아니 근데 오, 신기하다. 이렇게 엄청난 지형이 들어올릴 정도의 힘은 어떤 힘이에요? 중력을 이기는 힘인데? 아,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지구 표면에
아니면 표면 근처의 현상으로는 설명을 못 하고 있고 지각 아래에 있는 멘틀이 여기서 대류가 일어나는데 여기서 이제 올라온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먼 데에서 그게 들어가는 게 이 먼 여기 애리조나에 있는 것이 용기를 하게 거의 그 정도의 규모로 움직이는 그렇죠. 거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포인트가 있는데 저쪽을 보면은 더 높아요. 더 더 높은 거 높은 맞죠? 고원이 있죠. 네. 그러네요. 고원 위에 고원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저쪽은 이쪽하고 조금 다른 암석으로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엄청 빨간색의 그렇죠. 같기도 하고. 엄청 빨간색의 그런 것들이 네. 보이죠. 예, 예. 저기는 용암이 흘러서 만들어진 고원입니다. 아, 저게 화산이에요, 그러면? 네, 화산 지대입니다. 우와. 그죠. 그러니까 이 보면은 밑에서 밀어 올리는 힘도 있고 그러네요. 뭔가 분출해서 네. 또 흘러 넘치는 있고. 또 그 현상도 일어나고 그게 오. 중첩돼 있는 진짜 다이내믹한 곳이네요. 여기가 이제 지질학 교과서 혹은 역사 기록 보관소 이렇게 네. 말했던 이유가 우리 맨 처음 내렸던 그곳은 원생대 네. 20억 년 전 바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지금 발 딛고 서 있는 곳은 고생대 네. 네, 고생대고 여기 콜로라도 강을 건너가면 저쪽에는 또 중생대 삼척기가 나와요. 아, 그래요? 그리고 중생대 삼척기 위에는 저 신생대 화산지대가 또 와. 그러니까 거의 원생대부터 신생대까지 와. 모든 층이 다 나와 있네요. 다 있죠. 다 있죠. 와. 한 곳에서 그러니까 다 볼 수 있어요. 이래서 교과서라고 하는군요. 그래서 그랜드 캐년이 유명하구나. 저기에 화석이 나오는 곳이 하나 있고 정말요? 정말요? 저 화석 좋아해요. 저 화석 정말 좋아합니다. 화석이 있다고요? 아 여기 보면은 오 여기 우와. 있다. 바로 있다. 잠깐만요. 우와, 이거 잠깐 진짜 이거 화석이에요? 우와. 약간 암모나이트 이런 거 아닌가? 맞아요. 고생되면은? 앵무 조개류들이 앵무족이 이렇게 알아요. 이렇게 잘리면은 네, 네. 네. 네, 안에 꼬여 있는 그 부분이 이제 보이는 거. 거. 그러니까 약간 오. 아 여기 보면은 가까이 와서 보시면 네. 이 짜잘짜잘한 것들이 아 깨진 거 이런 다 거구나. 파편이고 뼈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우와. 와, 그러면 이게 옛날엔 바다였던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신기하네. 얕고 따뜻한 바다였다고 보셔야 돼요. 증거가 딱 오. 여기 이렇게 박혀 있네요. 근데 맞죠, 이거? 네 진짜로? 맞아요 화석 맞아요. 와.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뭐야, 있어? 조개 같은 아 뭐가 있네. 동글동글한 이런 파편들. 예. 아 얘는 진짜 생물이었던 것 같네요. 그죠. 네, 이건 화석이 그냥 발에 채이다니. 이거 다 발에 뭐가 채요, 있는 발에 거야. 채요. 아니 화석 직접 보신 적 있으세요? 길 가다가? 길 가다 본 적은 없지. 길 가다가 본 적은 처음이지, 나는 지금. 이런 데는 뭐 되게 뭐 많은 거. 지금 다들 이제 땅만 보고 가고. 앞을 봐야 되는데. 땅이 더 재밌네 이거. 예. 그리고 여기 한번 보실래요? 이거 뭐가 결이 있는데요? 그죠? 파도인가? 물이 들어왔다가 썰물. 맞아요. 소의 갯벌 가면 갯벌 가면은 있는 네 물이 많이 있네. 있죠. 우와. 이걸 이제 우와. 연흔이라고 해요. 연은. 네, 물이 이렇게 찰랑찰랑하고 있으면 예. 위에 얇게 이렇게 파도가 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 바닥에 보면은 이런 무늬들이 다 남아 있죠. 와. 아, 그러니까 이게 얕은 바다였다라는 증거가 되는 증거가 거네요. 되는 아까 거죠. 저 앵무족에도 아. 그렇고. 수심이 한 뭐 1, 2m 정도까지 물이 찼다가 물 빠지면 다시 말라서 쪼개지고 쪼개지고. 와. 그리고 주변에 화석 쌓이고 와, 이게 진짜 만약에 이거 몰랐으면은 그냥 와가지고서 그냥 사진이나 좀 찍고 돌 많네 이러고 왔을 것 같은데, 야, 이제는 지금 하나하나 다 보여. 지금 어디 좀 그러니까요. 해상도가 4K로 지금 그려져요. 그쵸. 자, 이제 그 심화학습하러 가시죠. 가시죠. 네.
네, 우리가 이렇게 현장에서 우리가 또 이렇게 막 걸어다니니까 약간 지질학과 학생이 된 기분이 또 들어요. 그 학부열이 엄청 불타던데요. 저는 제가 이렇게 지질학에 관심 많을 줄 몰랐어요. 해질 뻔했어요. 해질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그랜드 캐니언을 저는 이제 태어나서 처음 와봤으니까 말로만 계속 듣다가 막상 와보니까 너무 멋있고 웅장하고. 웅장하고 그리고 막 와 자연 안에 막 이런 수많은 어떤 이런 감정들이 들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는 좀 이런 기분을 좀 낼 만한 데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그랜드 캐니언 지질에 대해서 알잖아요. 네네네. 첫 번째가 이제 아주 두꺼운 퇴적층이 쌓여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서 그것이 용기가 되면서 아주 깊은 그 계곡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아주 절벽의 퇴적층이 잘 발달한 곳들, 네. 제가 이제 제 고향인,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원지님 고향. 고향이신 그 부산에 이제 송도하고 다대포층이라고 하는데요. 다대포가 그런 곳이에요? 맞아요. 그 백악기 시대, 공룡이 살았던 시대에는 호수 환경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멋진 줄무늬들이 잘 나타납니다. 바닷가. 바닷가인데도 그 네. 옆으로 이렇게. 그리고 산책로가 굉장히 잘 돼 있고 네. 전북 부안에 이제 격포라고 있습니다. 격포요. 변산반도라고 아시죠? 변산반도 알죠? 변산반도 알죠? 예. 거기도 마찬가지로 아주 멋진 줄무늬들이 나타납니다. 일단 여기는 이 그랜드 캐니언은 네. 지질 활동이 다 끝난 곳인 건가요? 지질 활동이라는 거는 사실 뭐 이렇게 지진, 화산 같이 엄청 다이나믹한 것도 있지만 네. 강이 흐르면서 협곡을 만들고 돌을 깎아내는 것도 지질 활동이에요. 맞네, 그래서 맞네. 지질 활동이 멈춘 곳이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같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니까 봐. 맞습니다. 네. 멈춘 곳이 없네. 아니 뭐 일단은 재밌는 건 알겠어요. 지질학이 재밌는 건 알겠는데 지질학이라는 게 우리한테 어떤 연관이 있죠? 그러니까 왜? 약간 좀 제가 좀 너무 좀 약간 예. 실례는 질문일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뭐 보통 모든 과학이라는 게 좀 와닿아야 되잖아요. 실생활에 체감되는 부분이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지질학은 대체 네. 어떤 부분에서 좀 우리의 밀접한 연관이 좀 있을까요, 과연?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질학은 좀 더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희토류나 여러 가지 네네. 광물을 탐사를 하려고 할 때 그 광물이 어디서 발견되는지를 알려면 그 지역의 지질을 알아야 돼요. 뿐만 아니고 사실 뭐 석유나 가스 자원을 찾는데도 그러네요. 지질학이 핵심 학문이고요. 그러네. 되게 너무 중요한 경제 거예요. 밀접한 관련이네. 네,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자연 재해들이 지질학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진에 의한 재해, 네. 그리고 화산 활동에 의한 재해, 또 이런 것들이 다 국민의 생명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질학은 국가의 핵심 이익을 수호하고 국민을 재해로부터 지키는 굉장히 실용적인 학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교수님께서도 약간 학생분들하고 실제로 이렇게 현장 학습을 좀 많이 다니시는 편이신가요? 어떠세요? 그렇죠. 뭐 현장 실습 없이 뭐 이런 일을 할 수가 없고 저 같은 경우는 주로 화산지대에 많이 가서 일을 합니다. 화산지대요? 네. 제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는 곳이 우리나라 울릉도. 오, 울릉도도 그쵸 화산지대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가지고. 맞습니다. 그리고 백두산. 그 얘기 한참 많잖아요. 백두산이 터진다, 뭐 언젠가 터질 것이다, 막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사실상 조금씩 뉴스가 좀 나오긴 하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두산은 지금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폭발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화산이. 그 정도예요? 이건 맞아요? 네. 지금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다고요? 네네네. 지금 우리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분화 중에 네. 두 번째로 강력했던 분화로 지금까지 이제 통용되고 있거든요. 그게 백두산이었어요? 네. 첫 번째가 탐보라, 인도네시아 탐보라 화산이고요. 1815년인가 분출을 했었고, 그 다음이 서기 946년에 백두산에서 발생했던 천년 대분화라고 하는 분화였어요. 그거보다 세요? 그거 뭐야? 그 베수비오 화산 폼페이. 베수비우스 그 폼페이 화산 분화는 그 우리가 이제 볼케닉 익스플로시비티 인덱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화산 폭발 폭발 정도. 지수. 네, 화산 폭발 지수. 그 지진은 에너지잖아요. 네. 화산은 에너지가 아니라
얼마만큼의 마그마가 한 번에 분출했는가를 가지고 규모를 하는데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10배씩 증가하거든요. 네. 백두산이 7이거든요. 네. 네. 근데 베스비우스가 5예요. 폼페이도 되게 끔찍했던 그쵸, 재난이었잖아요. 그렇죠. 백두산이 만약에 폭발한다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재난이네요. 한국까지 영향이 무조건 있겠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것이 천년대의 분화라는 것이 서기 1000년도쯤에 일어났던 분화라는 거지 네. 1000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분화라는 의미는 아닐 수도 아니라는 있다. 거예요. 천년 그때 어쨌든 그쪽이 그때 한 번 일어난 게 다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백두산 밀레니엄 이럽션 같은 큰 분화는 몇만 년 주기로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소규모 분화는 언제든 수시로 일어날 수 있다. 오히려 좀 약간 안심이 되기도 하네요. 우리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네요. 다행이다. 교수님 그러면 언제부터 지질학자를 꿈을 꾸셨나요? 저는 지질학자를 꿈꾸고 대학에 들어오진 않았는데요. 그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좋아졌고 심화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화산학을 공부를 하면서 좀 뭔가 재밌는 걸 한다, 내가 좋아하는 걸 한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 계기가 이제 영화 볼케이노하고 그 바로 이듬해의 단테스피크라는 단테스피크. 아마 같은 해에 나왔을 거예요. 네. 피어스 브로스넌이 주연한 그걸 보면서 약간 뭔가 이게 뇌리에 박힌 것 같아요. 이 화산에 대한 그런 게 하나씩 다 동경도 있으시네요. 박히게 된 거예요. 이게 사실 때마침 공부하실 때 그런 걸 또 보게 되면은 갑작스럽게 이게 또 시너지가 탁 터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그랬거든요. 이 아마겟돈이랑 약간 그런 것들 보면서 천문학 보게 저희 됐었죠. 오픈홍 선생님은 영화 스타워즈. 스타워즈. 네, 그렇잖아요. 스타워즈. 그럼 지금 지원한 학생 수는 뭐 예전에 비해서 좀 늘어난 편이에요? 어때요? 예전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지질학계 전체를 봤을 때 유지는 잘 되고 있는데 저같이 어떤 원천 데이터를 생산하는 사람이 계속 줄어들어요. 원천 데이터라고 하면은 현장에 가서 현장에 수집하고 현장의 조건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귀중한 데이터들을 말씀하시는 그죠? 건가요? 무슨 돌이 있는지는 알아야 되고 무슨 화산재인지는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걸 AI로 뭘 하든지 응용을 할 텐데 야, 근데 이거 지금 내가 봤을 때 정말 우리 김기문 교수님이야말로 데니송 우리 박사님 같은 분이 너무 필요하겠다. 지질학 이제 제자 대신에 로봇 보내야 돼. 로봇으로 가가지고 같이. 로봇이 가가지고 화산재 갖고 오고 긁어오고 그럼 학생들이 예. 재밌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저렇게 위험한 거 안 해도 되는구나. 그렇죠. 나는 연구실에서 분석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조절해가지고 조정하면서 괜찮은데요? 화산 가가지고서 화산 캐고 있고 이래도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그냥 저는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예, 어떤 말씀이요? 사실 지질학이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그런 것 학문이에요, 우리나라에.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만약에 지질학의 매력을 느꼈다면 주변에서 여러 가지 다른 아니야 이건 트렌드가 아니야 너 AI 해야 돼 아니야 넌 의대가 이런 말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 나는 그래도 저 산에 가서 등반하면서 암석 채취하고 이런 게 너무 멋있게 생각했어. 그 학생들이 있다면 네. 자신 있게 오셔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소신만 지켜가신다면 언젠가 전문가로서 본인이 진짜 원하는 걸 하실 수 있는 길이 반드시 열리게 돼 있어요. 자, 스위스에 이어서 이제 미국까지 네. 이렇게 긴 여정이 이제 끝이 마무리가 났습니다. 되었습니다. 그죠? 네. 자, 우리 교수님, 네. 저희 추민은 과학 원정대와 오늘 같이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일반적인 대중의 눈높이에서 아주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서 네. 제가 저 같은 사람 그냥 혼자 두면 어렵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런 거 잘 이끌어 주셔서 너무 좋았고요. 우리나라에서 지질학에 관심 있는 분들께 소개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나름 이과생으로서 네. 진로 같은 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잖아요. 일단은 너무 다양한 과학자 분들을 만났어요. 막 천문학부터 몰라서 못 간 친구들도 많겠다는 생각이 저는 분명히 맞아요. 들었던 게 저는 지리학을 갔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저는 막 모험가 이런 게 되고 싶었어요. 너무 잘 맞잖아요. 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오, 미쳤다, 미쳤다. 야, 너무 재밌다. 이게 가서 진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 네, 아니 저는 이 여행과 이 과학이 이게 좀 억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약간 내심 했었는데 이 여행을 과학과 접목시키니까 이렇게 여행이 완전히 다른 여행이 되는구나라는 맞아요. 거를 깨닫게 되는 그런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과학이 생각보다 실생활 속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이렇게 실생활 속에서 여행을 하면서 과학을 함께 찾아보는 것도 여러분 추천드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면서 취미는 과학 여행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취미는 과학 여행! 그러면은 심심한데 저희 인터뷰 한번 할까요? 인터뷰? 지금 청문학자에서 네. 지금 어떻게 보면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네. 살짝 전향이 된 거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래도 계기가 뭔지 궁금한데요? 학부 때 네. 목상에 저희 천문대가 있었거든요. 음. 그럼 한 달에 한 번씩 시민들을 불러가지고 별을 보여주는 네. 일명 스타 파티 같은 거를 했단 말이에요. 어우, 스타 파티. 와, 이름 멋있다. 스타 파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 오시면은 애기들만 이렇게 다 하고 부모님들은 뒤에 맞습니다. 빠져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거기를 갔더니 거기는 부모님들이 되게 열심히 듣고 애들은 옥상이니까 그냥 뛰어다니고. 막 뛰어다니고 놀고 있는 거예요. 놀고. 잘 관심이 없어. 맞아. 여기가 그렇지, 그렇지. 온 그것만 그렇지. 신기한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그렇지. 그게 너무 저한테는 낯선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 왜 이렇게 열심히 들으십니까? 라고 했는데 알려주려고? 부모님이 잘 이해를 해서 소화를 하고 잘 씹어서 소화를 해서 아이한테 그 가족의 언어로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맞아요. 거기서 제가 머리를 약간 망치로 한 대 땅 그렇죠. 이렇게 얻어맞은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와, 과학도 약간 비슷하지 않을까? 본격적으로 과학 커뮤니케이터를 하게 된 거죠. 지금 너무 만족스러워요.